Node.js 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설명하면서 그 this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계속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this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execution context를 나타내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제 Node.js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내지는 오브젝트를 익스큐션 할 때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익스큐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스큐션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바스크립트 내지는 Node.js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실행된다는 의미는 이전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Node.js는 오브젝트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실행되는데 이 execution context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가 실행되는 환경, environment, runtime environment인데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환경에서 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그것이 사용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이 펑션 내에서 this라는 키워드가 사용되면 그 의미가 뭐냐면 그 펑션이 실행될 때 그 펑션이 어떤 execution context에서 실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적으로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this가 어떤 environment를 나타낼지는 실제 실행되는 시점 그리고 그게 어디서 이제 호출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코드를 짤 때하고 실행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펑션을 만들어 놨는데 그 펑션이 어떻게 작동될까라는 것을 이 this라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A 위치에서 불려졌을 때 B 위치에서 불려졌을 때가 그 펑션의 그 어떤 작동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execution context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이쪽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모든 걸 한번 쭉 이제 검토하고 정리해 보면 이 네 가지 경우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첫째, execution context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xecution context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JSON 오브젝트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오브젝트가 실행될 때 그거에 execution context가 있는데 그것도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실행되면 그 배경이 되는 그 환경이 되는 것도 오브젝트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execution 오브젝트를 네 가지 경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오브젝트 컨텍스트. 이거는 이제 JSON 오브젝트 같은데 안에 펑션이 메소드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JSON 오브젝트가 이제 컨텍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펑션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펑션이 이 오브젝트 컨스트럭터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 이 constructor context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펑션이 실행되면 그 결과로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execution context는 그 실행된 결과로 나오는 오브젝트를 가리킵니다. 이건 뒤에 예제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컨텍스트. 이거는 이제 이 모듈 코드를 들여다볼 때 이 모듈 코드가 임포트 되면 그 결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라고 그래서 이 글로벌 베리어블들 내지는 이제 글로벌 펑션들은 이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오브젝트, 이것도 오브젝트거든요. 이 오브젝트 안에 프로퍼티로들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고 네 가지 각각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xecution context는 동적으로 이 펑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내가 짠 코드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그 펑션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오브젝트 컨텍스트입니다. 네 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죠. 자,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JSON 오브젝트라고 이제 보면요, this라는 키워드는 그 JSON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메소드 펑션 안에서 사용될 때 그 this는 그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 예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의 이제 파일, 하나의 모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x를 119를 이제 어사인했죠. 그리고 펑션 fu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보면 펑션 fu의 body에 여기 variable x가 선언되어지고 112가 assign 되고 나서 거기에 보면 this.x, global.x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this라는 게 무슨 오브젝트를 가리키느냐가 이제 질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래 보면 이제 그 y의 JSON 오브젝트가 이제 이 assign이 되죠. 그랬을 때 그 JSON 오브젝트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JSON 오브젝트는 첫 번째 프로퍼티, 첫 번째 키가 x죠. 두 번째 키가 m, 세 번째 키가 bar죠. 근데 여기서 m이라는 두 번째 키 값이 그 function foo value죠. 펑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두 번째 오브젝트 z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x라는 키와 bl라는 키가 있는데 bl라는 키의 value가 역시 이제 fo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y하고 z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질문들이 등장하는 게, 그러면 이 y하고 z의 값이 assign된 펑션 fu가 실행이 되어질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가가 질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y라는 오브젝트에서 m을 호출했습니다. method m을.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fu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console.log에서 x, this.x, global.x인데 이 오브젝트 컨텍스트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 JSON 오브젝트 내에 존재하는 펑션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fu로서 들어가 있죠. m이라는 이제 키에 assign 돼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fu죠. 그럼 거기에 있는 this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포함되는 그 JSON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y.m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foo 안에 있는 this는 y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z라는 오브젝트 내에 있는 blah 동일하게 펑션 foo를 실행시키지만 이 foo 안에 있는 x, 그러니까 this라는 그 이 컨텍스트는 여기서는 z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그 펑션이 실행되는 환경 역할을 하는 게 거기가 이제 실행될 때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y.m 호출하게 되면 이때 펑션의 this라는 건 y가 되고요. 그래서 this.x라는 것은 y의 x죠. 그러니까 즉 y.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is.x의 값은 11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z라는 오브젝트에서 bl라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그때 this는
이번에는 z라는 오브젝트 내에서 실행되죠. 그래서 this는 z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this.x가 z.x가 돼서 hello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오브젝트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즉 JSON 오브젝트 내에 어떤 펑션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 펑션 코드에 있는 this는 그 JSON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ample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되었던 것은 어떤 펑션의 이제 body가 있죠. 그 펑션의 definition이 있을 때 그 definition 안에 있는 this는 그 펑션이 어떤 오브젝트의 메소드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메소드가 실행되어질 때의 그 오브젝트가 이제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제에서 보면 이 y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죠. 이제 JSON 오브젝트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 건데 거기서 두 번째 키가 m인데 이 펑션 foo는 y의 메소드로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실행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y.m을 호출할 때는 펑션 foo의 this라는 저 키워드는 y라는 이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펑션 foo에서 this.x는 이 y 안에서 됐기 때문에 그 this.x는 113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가 y의 그 bar라는데 이제 펑션이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 this.x가 또 하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this.x도 이제 foo의 this.x하고 똑같이 이제 113을 나타내는 그 y의 내부에 있는 이제 프로퍼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냥 x가 있거든요. 자, y기서 중요한 것은 이 x는 this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코프 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 차원에서는 y의 그 프로퍼티 x는 펑션, bar 펑션의 스코프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bar 펑션에 있는 x는 이 y의 프로퍼티 x가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x, 그러니까 x에서 119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y라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지금 this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oo로 가게 되면 이 펑션 foo가 이 y의 컨텍스트 내에 사용되는 거고 이때 이 this.x foo에 이거는 this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펑션 foo가 y의 y라는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this는 이제 y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x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 x. 그러니까 즉 bar라는 펑션 내 x가 있는데 얘는 this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코프 룰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this가 붙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라는데 execution 컨텍스트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프 룰이 되고 이 네스팅, 그러니까 그걸 감싸고 있는 스코프로 가서 이 경우에는 y 안에 있는 프로퍼티 x는 이 펑션 bar를 감싸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x는 bar하고 동급으로 있죠. 동급은 감싸는 게 아니죠. 그래서 bar의 스코프 룰을 찾을 때는 y를 벗어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x 119가 할당되어져 있는 이 x로 가는 거죠. 그래서 this.x는 113 그리고 그냥 x는 119가 돼서 그 둘을 합치게 되면 이제 232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JSON 오브젝트 안에 메소드로서 펑션이 실행되면 그 펑션 안에 있는 this 키워드는 그 JSON 오브젝트를 나타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그냥 x처럼 이제 스코프 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X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코프 룰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듈 그러니까 펑션 내에서 내지는 펑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듈 파일 안에서도 뭐 상관없으니까 어떤 var라는 어떤 그거에 선언 없이 그냥 베리어블이 저렇게 값이 어사인 되면 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펑션 후 안에 있는 x는 스코프 룰에 따르면 이제 로컬 스코프에 있는 베리어블 선언을 이제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네스티드 오브젝트로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좀 더 살펴보죠. 자, 여기에 보면 펑션 후가 이렇게 있습니다. 펑션 후가 있고 이제 앞에 얘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펑션 후 body 안에 this.x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obj라는 JSON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안에 다시 nested 된 오브젝트로 이제 y라는 프로퍼티 어사인 되어져 있는 JSON 오브젝트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f2라는 이제 그 프로퍼티에 이 펑션 fu가 이제 값을 어사인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obj 오브젝트의 이제 키가 f1이라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fu가 되어 있는 경우, 즉 동일한 펑션 fu를 두 군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nested 된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사용되어 있는 건데, 자 어떤 거냐 보게 되면 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펑션 fu의 this.x에서 이 this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y에 할당된 이제 그 fu를 보게 되면 여기서 this는 이제 x를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나오는 이제 this라는 것은 y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his.x 하게 되면 y 안에 있는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1에 있는 그 펑션 f1을 이제 보면 동일하게 fu긴 하지만 그 this는 f1의 오브젝트는 obj죠. 그래서 obj 아래에 있는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nested 될 때는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컨스트럭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스트럭터 컨텍스트죠. 이거는 이제 펑션을 컨스트럭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직전에 설명했던 오브젝트 컨스트럭터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컨텍스트하고 차이 나는 것은 오브젝트 컨텍스트는 이미 그 펑션이 어사인 될 때 이미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즉 펑션 안에다가 그 펑션을 이제 어사인 메소드로서 어사인한 경우고, 이 컨스트럭터 컨텍스트인 경우에 이제 펑션을 그렇게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펑션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펑션이 존재하지 않죠. 즉 미래에 만들어지는 거죠. 실행의 결과로서. 그래서 이 this는 그 미래에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즉 여기 펑션 person이라고 있습니다. 그 person이라는 데 보면 this라는 게 사용되고 있죠. this.x, this.y.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 펑션이 person 펑션이 이 this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아래 보면 person 1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new person 함으로써 만들고 있죠. 그래서 new라는 것이 이 construct 펑션 앞에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construct로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new person 하게 되면 이때 person 타입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만들어져서 person 1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펑션 person을 들여다보게 되면 코드들이 있죠. 이게 실행되어지면 그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오브젝트는 뭐죠? 오브젝트는 그 이 프로퍼티들이 있죠. 데이터 멤버들 그리고 코드가 있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데이터 멤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this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x, this.y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new person 하게 되면 미래에 만들어지는 그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들인 거죠. 그러니까 즉 만들어지게 되는 오브젝트는 X라는 프로퍼티, Y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new person 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해서 .g에서 z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w person에서 person 2도 만들 수 있고요. 단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person을 new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컨스트럭터가 아닌 겁니다. 그냥 펑션 호출하는 거고, 이 펑션 호출의 결과는 return value인데 이 person이라는 오브젝트에는 return 명령 스테이트먼트가 없죠. 따라서 그냥 person을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로 호출하게 되면 undefined가 return 돼 와서 이 res라는 그 variable의 값이 undefine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자, new person 했을 때 그 person new 하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person function에서 this는 그러니까 미래에 만들어지는 person 1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nstructor context에서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긴 하지만 그거는 미래에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모듈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모듈 컨텍스트는 뭐냐면 이 모듈, 그러니까 파일 안에서 this가 사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일 안에서 탑 레벨, 그러니까 즉 어떤 펑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탑 레벨에서 this 키워드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모듈이 임포트 되면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 임포트 할 때 마지막이 임포트는 코드를 실행해 버리는 거, 그 결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임포트 시키는 그 펑션에 이제 리턴해 주는데, 이 파일 또는 모듈에서 그냥 탑 레벨의 this를 사용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임포트 될 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에 나왔던 것처럼 모듈이 이제 임포트 되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리턴할 때 모듈.export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is가 모듈.export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m3.js라는 이제 모듈 파일이 있을 때 this.x equals 10 뭐 이렇게 되면 이때 this.x는 뭐냐면 이 m3를 임포트하는 어떤 다른 코드에서 그 임포트 할 때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in2.js가 있고, 이 main2.js에서 m3를 임포트하면 require를 써서 그렇게 될 때 여기서 이제 require 하는 이 펑션이 이제 만들어서요. construct에서 이제 return하는 오브젝트에는 프로퍼티가 3개가 있는 거죠. x, y, z가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결국은 M3에서 이 this가 이 MC 오브젝트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모듈.export하고 똑같다라는 의미죠. 자, 마지막 컨텍스트는 이제 이게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뭐 하긴 한데, 이게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스템이 관리하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들 펑션들이 이 글로벌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내지는 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그 이름이 이제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로벌리 액세서블한 베리어블들을 이 글로벌이라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글로벌.gv 이제 하게 되면 gv라는 게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이제 모든 모듈들이 이제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오브젝트는 다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 오브젝트의 바깥에 있는 펑션, 그러니까 즉 어떤 모듈이나 어떤 코드상에서 펑션들이 있는데 그 펑션들이 어떤 JSON 오브젝트니 어떤 그 다른 오브젝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바깥에 만들어지면 이제 이 펑션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this라는 해석이, 그러니까 즉 이 경우에는 이제 펑션이 이제 바깥에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뭐 그 펑션 자체는 this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이 글로벌 오브젝트의 메소드로 이제 완전히 바깥에 선언된 펑션들은 선언이 되어지는 이때 이러한 펑션들 안에 this라는 오브젝트가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this라는 this라는 키워드 사용하게 되면 이 this라는 키워드는 바로 글로벌 이제 컨텍스트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this가 글로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global.gv 내지는 gv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foo라는 펑션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 컨텍스트 밖에 그 안에도 이제 그 바깥에 있죠.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이 있는데 선언되어지지 않은 베리어블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x는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죠. 그리고 펑션 foo도 foo가 글로벌 이제 글로벌 그 오브젝트의 글로벌 컨텍스트 오브젝트의 메소드로 가 있겠죠. 그래서 이 foo의 안에 있는 이 this는 이 경우에는 이 글로벌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foo를 그냥 실행하게 되면 이 코드 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x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스코프 룰에 따라서. 그다음에 this.x 하게 되면 이 this는 이 foo가 글로벌 컨텍스트에 실행되기 때문에 글로벌 오브젝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x도 119 그게 되는 거고, global.x는 당연히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시는데, 근데 이 y라는 그 JSON 오브젝트 안에서 foo가 실행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foo가 그 글로벌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foo는 그때는 y라는 이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is.x가 할 때 this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is.x는 y의 x, 그래서 113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this는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어디서 실행되느냐 foo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lobal.x로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y와 같이 이 foo가 실제 실행되어지는 어떤 그 메소드로 실행되어질 때는 그 JSON 오브젝트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variable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shared variable 얘기를 이제 좀 간혹 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shared variable이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scope 룰을 할 때 배웠던 이제 function closure죠. 그래서 펑션 안에서 이제 그 어떤 variable를 사용하고 그걸 그 펑션을 이제 외부로 이제 assign 했을 때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코프 룰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execution context에서 이 this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다양한 이제 variable들을 여러 코드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execution context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